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매년 1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자를 내는 위탁 운영을 하지 말고 군산시가 직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전시 컨벤션에 방문객들이 많아 간접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로 건설 편입된 농지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착공까지 8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직불금도 안 주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자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다이노 키즈월드가 운영 5개월 만에 방문객 18,000명을 넘겼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가족 나들이와 현장 학습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882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이 늘어 3,440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8명, 완주 9명, 군산 5명, 익산 3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완주에서는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13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3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4년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문 전시 컨벤션 센터인 지스코를 개관했습니다. 전시나 학술회의 등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매년 10억 원의 적자가 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새만금 산업단지에 문을 연 지스코. 도내에서 유일한 전문 전시 컨벤션 센터로 군산시가 1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은 코엑스에게 맡겼다가 2017년부터 내년까지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전시장 가동률은 해마다 30%에 머물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50%로 올라왔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28%, 올해는 9.8%에 그쳤습니다.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지원하는 예산은 18억 원이 넘지만 수입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췄는데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탁보다는 전문 인력을 키워 직영으로 운영하고 적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스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서 쓰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자는 어떻게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직영을 해가지고 이에 대해 군산시는 규모가 큰 전시나 컨벤션 사업을 유치해 방문객 1명의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나 상권 활성화 등 투자 대비 간접 파급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방문객이 89만 명을 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4,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전문 전시 컨벤션 센터.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가 68.1%로 나타났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2.2%는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민 48.8%는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라선의 수서 고속철도 SRT 열차 투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여수에서 익산 구간 전라선을 수서역까지 연장하는 전라선 SRT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연내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전라선의 민간 고속철도인 SRT가 연계되면 철도 민영화의 빌미가 되고 공공성이 저하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272명분에 해당하는 약 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청년 일자리와 식품기업 일자리 맞춤형 등 일 유형에 참여하는 24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 유형 청년 다이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내년 1분기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자립도시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안전한 건강 도시를 만들고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도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가 연기됐습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와 투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후보 경선 주자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전 전교조 전북 지부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일화가 연기된 것은 선출 투표 자격을 위한 회원 회비 1,000원의 대납 가능성을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마무리 지은 농민들은 이맘때쯤이면 직불금을 신청하죠. 그런데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편입된 농지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착공이 되려면 아직 8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직불금도 없고 또 보상도 이뤄지지 않자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황금면 농경지. 추수가 모두 끝나면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익산과 평택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편입된 농지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따른 직불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오늘 2029년 착공될 예정인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익산 왕궁과 춘포, 황금명 등 11개 읍면동을 관통하게 됩니다. 편입 대상 농지는 129헥타르입니다. 익산시 농민회는 400명 정도가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여 명의 농민들이 26일 익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농민들은 직불금 지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SOC 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과 더불어서 바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 보상도 전혀 협의도 없었고. 익산시는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지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은 개발사업 예정지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산시의회도 정례회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 집회 규모를 확대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편입된 농지 그 경작자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우리가 좀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자 투자 방식으로 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상 착공까지 8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편입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중단되고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성과금 감액과 복지 포인트 차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는 모두 31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도내 가정폭력 신고도 지난해에 비해 6.6%가 늘었습니다. 도내 농민들이 오늘부터 나락 적재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 연맹은 도청 앞에서 나락을 쌓고 양곡 보유량을 늘려 쌀값을 안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7% 증가했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3% 많을 경우 쌀 과잉 생산분을 시장에 강제 격리하는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규모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전북본부 조합원 1,500여 명은 군산항 오부두와 세아베스틸 동문, 하림공장 등 5개 거점에 마련된 천막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개장한 다이노키즈 월드가 운영 5개월 만에 방문객 18,000명을 넘겼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가족 나들이와 또 현장 학습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암벽 등반과 총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이곳은 다이노키즈월드 실내놀이 체험시설입니다. 지난 7월 화석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한 다이노키즈월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5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8,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평균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입니다. 새롭게 설치한 암벽 등반 시설과 서바이벌 게임장, 트램폴린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놀이 시설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차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의 경우 10시면 전회차 티켓이 마감되기 일쑤입니다. 다이노키즈월드는 점점 입소문이나 익산을 찾은 다른 지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겸 또 크는 솜녀저 또 공룡도 보여드릴 겸 이래가지고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족 나들이객뿐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도 인기입니다. 또 도내 박물관과 체험관에서 시설 견학을 오겠다는 문의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등 14개 시군의 50여 개소 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역 아동센터의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 익산시는 다이노키즈월드에 야외 미끄럼틀과 포토존 등을 12월까지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 10차례 비산먼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호흡기 질환과 농작물 피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대기질 유지 목표 농도 이하로 비산먼지를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산 비흥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땡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쯤 비흥항 1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가 전복돼 승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돼 있었지만 침몰 당시 구명뗏목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불량 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이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금란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16분쯤 금란도 북쪽 1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5톤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쯤 불길을 잡았으며 어선은 전소됐습니다. 화재 당시 어선 A호에는 다행히 승선원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송지영 도의회 의장이 공개 사과합니다.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6일 송 의장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송 의장 규탄대회를 연기했습니다. 또 노조와 도의회는 갑질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전역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현역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일부 병사들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부대 무기고에 집어넣어 가뒀고 나무 빗자루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도내 겨울철 화재가 최근 5년간 2,695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104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215억 원입니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전체의 30.3%를 차지했고 이어 산업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광복군이 사용한 포대와 표식을 제출한 남궁 승영씨가 대상을 받았고 1900년대 1위 농림학교 졸업 기념 사진첩과 임업 실습일지 등의 기록을 제출한 한상득 씨와 춘포면 도정공장 운영 기록을 제출한 서문근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상 4명과 장려상 10명 등 총 17명이 수상했습니다. 시는 수집된 민간 기록물들을 도록으로 제작하고 다음 달에는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익산 시민청원 1호 안건인 미세먼지 신호등이 초등학교 5곳에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도시 대기 측정소에서 받은 대기질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나타냅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 기준에 따라 파란색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나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49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장 상인들이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된 자부담에 난색하고 있습니다. 익산장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에서 다른 전통시장과의 형평성을 들어 아케이드 설치에 자부담 5%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놓고 상인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부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 비용은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건축사협회가 송악동 저소득계층 11가구에 470만 원 상당의 연탄 6천 장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직접 재배한 배추 300포기로 수강생들과 김장에 나섰습니다. 이날 함께 담근 김장김치는 12개 장애인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0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